그 다음 실습은 코드 리뷰 앤 테스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이썬 유닛 테스트, 오전에 유닛 테스트에 대한 거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프로그램의 어떤 전체적인 개발에 있어서 항상 어디에선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오류나 버그가 생성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체계적으로 찾아내고 검토하기 위해서 유닛 테스트라는 것을 이용하는 게 좋다, 효율적이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실습에서는 파이썬을 이용한 유닛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백그라운드에는 유닛 테스트의 어떤 개념, 그 다음에 유닛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것도 오전 이론 강의 시간에 일부 언급했던 내용들이에요. 유닛 테스트의 원칙, 뭐 기본적인 룰들, 뭐 이런 것들 쭉 아웃라인 하고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사용하는 유닛 테스트 프레임워크, 유닛 테스팅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유닛 테스트에 대한 설명, 이게 오전에 이론 시간에 설명한 내용들이었고 유닛 테스트에서 지원하는 커맨드들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건 시간 내서 직접 보셔야 하고요. 이 실습에서 파트 3에 보면 실제 사용하고 있는 3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Recursive JSON Search라는 것. 요게 계속 순환적으로 특정 데이터 파일 내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키워드를 계속 찾아내는 그런 Recursive Search이고요. 요 두 번째 거는 실제 JSON Search라는 펑션이 찾아야 하는 데이터 파일이에요. 이게 주어진 데이터 파일. 즉 예를 들면 네트워크 관리자다. 그러면 그 네트워크 스테이터스에 대한 어떤 파일 그 정보들이 뭐 제이슨이 됐든 야물이 됐든 이런 걸로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 파일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 요 세 번째 파일이 실제로 JSON Search라는 이제 펑션을 테스트하는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는지 여기서 보는 내용이 있는데 스텝 1에 Review the Test 요 디렉토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devnet 쪽에 유닛 테스트라는 폴더가 있죠. 네. 여기 가면은 3개의 파일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게 요 테스트 언더바 데이터 요겁니다. 네. 그 파일이 지금 VS 코드에 이런 형태로 좌측 화면에 쭉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실제 터미널에서 보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굳이 번거롭게 터미널 이용하지 않고 VS 코드에서 제가 지금 파일을 연 거니까 동일한 내용입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디렉토리 형태로 중간에 보면 리스트도 있기는 해요. 디렉토리를 key and value 쌍으로 데이터를 표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id는 뭐고 인스턴스 ID, 카테고리, 스테이터스 해가지고 많은 내용들이 엄청난 많은 내용들이 여기 쭉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이 실습에서 찾고자 하는 키는 issue summary라는 거예요. issue summary는 쭉 내려가다 보면 네, 하여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음, 여기 있군요. 여기 이슈 썸머리라고 해서 네트워크 디바이스 IP 주소 10, 10.10.20.82가 지금 현재 컨트롤러 네트워크 컨트롤러부터 도달할 수가 없다. 지금 연결이 안 된다. 뭐 그런 이제 이슈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지금 이 데이터 파일 내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요것만 끄집어내 가지고 관리자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서치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 즉 이 실습의 목적은 특별한 키워드를 찾아내는 것보다는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어떤 프로그램 파일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게 더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요거를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하고자 하는 JSON search function 요거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겠는데 요거를 지금 recursive JSON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파일로 이미 제가 준비를 다 해놓은 게 있는데 실습서에 있는 요 코드를 그대로 여기서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거 일부 매치가 안 되거나 캐리지 리턴 이런 게 안 맞는 거를 다 조정을 해서 제가 미리 준비를 이제 해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나중에 실습을 하실 때는 이걸 보고 카피를 하시든 직접 한번 입력을 해보시는지 손가락을 써서 연습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잠깐 보면 from 여기죠. 테스트 데이터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네트워크 상태에 대한 정보를 모아놓은 파일이에요. 거기서 이제 import, asterisk가 있으니까 모든 거를 가져오는 식으로 했고, JSON search라는 펑션을 여기서 정의를 하는데 키 값과 이제 input object로 정의를 했습니다. input object는 예를 들어 이 아래쪽에서 프린트문에 보시면 JSON search에서 issue summary라는 키 값을 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게 뭐였냐면 이 테스트 데이터 파일, 여기에는 이 데이터거든요. 이 데이터가 바로 여기서 임포트를 해왔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JSON search를 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 파일 내에 키 값을 search하는 펑션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return value라는 거를 리스트 값으로 하나 초기화 시켜 놨고요. 제가 설명하다가 이 부분은 사실 이쪽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제가 이 실습을 데모를 미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완성된 형태로 다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왼쪽은 이 실습이 끝났을 때 만들어진 파일이었어요. 제가 조금 혼선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사실 이 오른쪽에 실습 사용서에 보시면은 이 부분을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JSON search에서 이 값을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return value를 요걸 리스트를 초기화했고요. if is instance라는 거는 여기 이제 주어진 그 유닛 테스트에서의 저긴데 input object, 지금 여기서 받은 이 데이터 파일이 딕셔너리이라면, 그쵸? if is instance라는 그게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키하고 밸류 값 각각에 대해서 그 키가 내가 받은 키값, 이 키값이 지금 어떤 키값을 던져주냐면 이 아래에서 보면 이슈 썸머리를 던져주거든요. 이슈 썸머리는 데이터에서 봤듯이 요겁니다. 키1 해가지고 이 값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키값이라면 템프라는 곳에 그 키 밸류 값을 지정을 하고 그 템프를 return val 요 위에서 정의한 리스트에다가 추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게 여기서 하는 일이 뭔가요? 데이터 파일 내에 issue summary라는 키 값으로 키 밸류 페어가 되어 있는 값들을 다 찾아다가 ret 언더바 value라는 리스트에 계속 추가시켜 놓는 그런 거예요. 즉 실무에서는 네트워크 스테이터스 파일에서 오류가 또는 문제가 되는 그러한 정보들만 쭉 뽑아다가 이슈가 되는 사항만 따로 출력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의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지금 요 데이터 파일이 딕셔너리 내에 리스트가 있고 또 딕셔너리가 있고 이게 리커시브하게 계속 데이터 파일이 복잡하게 있어요. 지금 이 좌측에서 이 데이터 파일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처음에 이 값이 딕셔너리가 아닌 요 줄을 좀 맞춰서 보셔야 되는데, 아니라면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여기 K하고 V 값 봐가지고 여기다가 해서 하는데, 만약에 이 위에서 찾았던 value가 단순한
즉 직접 그 최종적으로 추출해야 될 밸류가 아니라 그 밸류 자체가 딕셔너리나 리스트라면 또다시 리커시브 서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문을 넣어놓은 거죠. 이 V가 딕셔너리라면 다시 그 값을 키하고 V 값을 가지고 이 JSON search를 다시 콜하고 있어요. 여기서 리커시브 콜 하는 거예요.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이 데이터 파일 내에 딕셔너리가 있었는데 쭉 가다 보면 딕셔너리 내에 키 값이 있고 또다시 딕셔너리로 만들어지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또 찾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데이터 파일에 보면은 제일 바깥쪽 데이터 파일의 제일 바깥쪽에 이슈 썸머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안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구문으로 따지면은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세 번째 들어갈 때 이슈 썸머리가 찾아져요. 그거를 for 루프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시간 내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신다면 프로그램 정말 잘하시는 경우가 안 된다면 나중에 시간 내셔서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십시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 딕셔너리 안에 또 딕셔너리가 있고 그 안에 리스트가 있고 리스트 안에 또 딕셔너리 있고 그러니까 이런 리커시브 룹을 계속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여기서 마찬가지로 else if 해가지고 딕셔너리일 경우와 리스트일 경우 또 처리. 리스트일 경우에는 리스트 내에 있는 각각의 아이템별로 또다시 스트링이나 인티저가 아니라면, 즉 스트링이나 인티저가 아니면은 이거는 딕셔너리나 리스트겠죠. 그러니까 그 아이템을 다시 JSON search 해가지고 찾아 이 위쪽에 다시 콜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else는 이 위에 있는 if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요게 인덴트가. 그래서 처음부터 딕셔너리가 아니라 리스트로 반환한 경우에는 요 위에도 리스트인 경우에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만약에 input object 그러니까 딕셔너리가 아니라면 그 각각의 값에 대해서 딕셔너리 또는 리스트인 경우를 확인을 해서 다시 JSON search를 콜하는 이 루프를 if else를 이용해서 쭉 돌게 되어 있고요. 최종적으로 search가 다 끝나면 여기서 ret underbar val 해가지고 요 값을 리턴을 하게 돼 있죠. 네. 여기까지가 바로 기본적으로 가상 머신에 제공이 되어 있는 요 recursive JSON search라는 파일입니다. 제가 요 중간에는 inner function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에 있는 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인데 이거를 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뒤에서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 실습 사용서의 스텝 2에서 주어진 그 코드로는 유닛 테스트가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잘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왜냐하면 여기서 매번 JSON search를 콜할 때마다 여기서 리스트를 초기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찾아진 리스트들이 계속 초기화가 돼 버려요. 그래서 찾아진 게 자꾸 날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게 이 잘못된 코드예요. 그거를 이제 고치는 거를 학생들 실습이니까 단계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recursive JSON search 파일을 열고 위에 있는 코드를 카피해서 진행을 하는데 진행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이건 제가 여러 번 소개드렸다시피 실습서에는 요 캐리지 리턴들이 잘못 인덴트나 이런 것이 PDF 파일이니까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유념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파이썬 트리로 인터프리팅을 해보면은 이와 같이 리스트가 나와요. 어떠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내에는 오류 확인을 하기 위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유닛 테스트를 아직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는 이러한 값, 이슈 썸머리의 네트워크 어떤 부분, 어떤 IP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장치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쇄하기도 하고 뭐 막 이래야 하는데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요 test underbar JSON search라는 파이썬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 제가 다 만들어 놓은 게 이미 test underbar JSON 이거예요. 이 실습서에 있는 요 각각의 요 코드들을 각각 카피해서 역시 테이스트
페이스트 해놓은 겁니다. 요 구문을 이제 보시면 유닛 테스트 임포트 했죠. 왜냐하면 유닛 테스트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recursive JSON search라는 또 다른 파이썬 파일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또 임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search해야 하는 데이터 파일, 이것도 임포트 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 내에 JSON search underbar test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유닛 테스트의 테스트 케이스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유닛 테스트 플랫폼에서 주어진 클래스들입니다. 이걸 사용하면 돼요. 요 단일 인용 부호로 표시된 이런 부분은 일반 코멘트하고는 달리 요 부분이 실행이 될 때 인쇄가 되는 거는 아시죠? 네. 파이썬에서. 그 다음에 메소드들을 정의를 하는데 세 개의 메소드를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메소드는 test search found. 요거 좀 키워볼게요. 첫 번째 거 보는데요. 요 부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커멘트를 보면은 키가 발견이 돼야 된다. return list. 반환되는 리스트는 얘는 무언가 값이 있어야 된다. 없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self.assert true라는 게 주어진 이제 클래스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JSON search 해서 여기서 콜한 요 클래스를 콜한 요 key1하고 데이터 요거 던져준 게 empty가 아니라면 요게 true인 거죠. 요게 true라면은 테스트가 성공한 거죠. 만약에 true가 아니라면 여기서 fail이 납니다.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거는 test search not found예요. 어떠한 것도 발견되면 안 된다. 그건 키 2번을 주고 있잖아요. 이 테스트 데이터 파일을 보시면 키 1은 issue summary라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이러한 키 밸류 페어가 있어요. 이거는 찾아줘야 되는 거고 키 2는 이러한 XY 이게 지금 네 XY 뭐 ampersand 뭐 해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키 값을 가지고 있는 엔트리는 이 데이터 파일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찾아지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key should not be found예요. should return an empty list. 그래서 이것도 통과를 해야 되겠죠. 세 번째, 그 다음에 어떠한 경우든 return a test list를 return 해야 된다. 그것이 empty이든 empty이지 않든 요거네요. 여기 JSON search key1 데이터를 주면은 요게 list 값으로 요 값이 list 값으로 리턴이 돼야만 요 테스트가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듈 이런 강의에서도 제가 언급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유닛 테스트 플랫폼 내에서 테스트는 다 이 프리픽스로 앞에 테스트 언더바로 시작합니다. 테스트 언더바로 시작하면 이게 해당 테스트를 하라는 의미로 이게 해석이 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 요 마지막에는 이제 if 대부분 다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요 언더스코어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두 개에서 name 쓰시고 단일 인용 보호로 main하고 unitTest.main하고 요 함수를 호출을 해야 요게 제대로 동작하게 되어 있어요. 요게 클래스를 호출하는 이제 body가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요 코드를 제대로 입력을 하고 나서 저장을 하고 나면은 이 실습서의 이 부분이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각각의 테스트들이 뭐 하는 거지, assert true라는 게 뭔지, 뭐 이런 것들 쭉 설명한 내용이니까, 그건, 방금 설명한 내용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python 3하고 test underbar json search.py 했더니, 이게, 이 유닛 테스트 해가지고 나오는 결과가 요 첫 번째 거는 앞서 JSON search recursive JSON search에서 했던 그 결과입니다.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요거를 형광색 처리를 해놓은 부분을 보면 period라고 되어 있는 거는 성공한 거고 F로 되어 있는 거는 유닛 테스트 실패한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not period는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유의하실 사항은 요 유닛 테스트는 요 테스트 이름을 보시면 우리는 프로그램에서는 test search found
test search not found, test is a list 해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돼서 이 순서대로 테스트가 될 것 같지만 유닛 테스트는 알파벳 순서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테스트는 뭐냐면 이 코드에서 보면은 세 번째 거예요. 테스트 언더바하고 i로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스트는 테스트 search found. 입력한 순서로 따지면 첫 번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은 첫 번째 거는 성공했다. 왜냐하면 이렇게 empty 리스트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리스트지만 리스트 값을 리턴했거든요. 두 번째 테스트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두 번째 테스트가 이거였거든요. key1이라는 즉 issue summary라는 키를 던져줬을 때는 당연히 테스트 파일 내에 issue summary 이게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을 가진 리스트가 리턴이 돼야 되는데 이게 리턴이 안 된 거예요. 왜 안 됐을까라는 거죠. 그것이 아까 보면 제가 설명드렸던 바로 위에서 이 부분이에요. JSON search 펑션을 호출할 때마다 이 값을 계속 초기화시켜 놓으니까 이전에 설치를 해서 key1하고 즉 이슈 썸머리에 대한 내용이 리스트에 있었지만 다시 리셋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false로 나와요. 네. 반면에 세 번째 테스트는 당연히 매번 설치 할 때마다 리스트가 return value 이 리스트가 초기화돼 버리기 때문에 그 테스트는 성공을 하겠죠. 이 테스트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여기 성공으로 나온 겁니다. 실제 이 아래 이 내용을 보시면은 어떤 테스트가 실패했는지 우리가 화면에서 메시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키가 발견이 돼야 되는데 return 리스트는 아무것도 발견이 되지 않고 empty 상태로 되어 있다.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이냐? 바로 이 부분이다. 그렇죠? 왜 그런가? 아까 설명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요거는 이제 -v 그 verbs 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한 위쪽에 나온 결과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본 거고요. 여기서 프로그램을 고치고 있습니다. return quality underbar value를 함수 내에 두지 말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라 라고 하는 게 이 프로그램에 이렇게 뺀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펑션 안에 또 하나의 펑션을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보시지 말고 이 부분만 보십시오. 글로벌 변수로서 리스트를 밖으로 뺀 겁니다. 그런데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글로벌 변수로 빼버리면은 매번 테스트할 때마다 이전에 테스트했던 리스트 값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두 번째 테스트가 뭐였습니까? 테스트 코드에 보면은 이게 두 번째 테스트거든요. 즉 key1이라고 하는 이슈 썸머리에 대한 키 밸류 페어가 아웃풋으로 나온 리스트를 그대로 글로벌 변수로 가지고 세 번째 테스트를 하니까 세 번째 테스트는 리스트가 empty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key2를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서 글로벌 변수로 되어 있는 이 값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empty가 아니라서 이 테스트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텝 6에 실습서의 스텝 6에 보시면은 첫 번째 거 통과하고 두 번째 거 통과했는데 세 번째 거 실패했다라고 나온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중간에 있는 설명은 제가 아까 다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나가면 되고요. 이 부분이에요. JSON search를 일단 키하고 데이터를 받고 나서 여기서 reality value 리스트를 초기화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inner function이라고 해서 앞서 그 쭉 설명했던 그 코드를 한쪽 안쪽으로 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프린트문에서 JSON search에서
그러니까 이 유닛 테스트를 돌리게 되면은 그 처음에 이 코드를 보죠. 완성된 코드를. 이거 요 리커시브 요겁니다. 제이슨 설치가 호출이 되면은 키하고 인풋 오브젝트 갖고 진행을 하고 여기서 초기화를 시키지만 실제로 수행하는 건 없고 inner 펑션에서 다시 그 값을 받아서 앞서 설명한 모든 거를 한 다음에 리턴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 제이슨 설치가 호출이 되면 그때 다시 이 리스트, arity 언더바 밸류가 초기화 될 뿐이지 한번 제이슨 설치가 호출이 돼서 실행할 때는 이 안에서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게 완성된 코드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유닛 테스트를 하게 되면 제일 마지막인데 요겁니다. 닷 해가지고 세 가지 유닛 테스트, 즉 여기서 한 이 세 개의 테스트가 모두가 다 리스트 값을 반환하느냐 안 하느냐 테스트 성공, 이슈 썸머리 키워드 키 줬을 때 성공하는 리스트가 반환되느냐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러한 존재하지 않는 키 값을 던져줬을 때 리스트가 empty 리스트가 반환이 되느냐 이 테스트,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가 된 겁니다. 종합하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간단한 파일 하나 던져주고 거기서 키 1하고 키 2 던져주고 해당하는 항목을 찾아내는 테스트인데 이 각각의 테스트별로 이런 코멘트를 넣어가지고 그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지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서 진행시킨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유닛 테스트를 하는 목적을 여러 번 누차 설명드렸다시피 전체 코드가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저렇게 코멘트를 이용을 해서 각각 찾아내고 여기서 생겨난 코드는 여기서만 한정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코드라든지 또 다른 클래스, 또 다른 펑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유닛 테스트의 어떤 중요성과 그런 효율성 이런 거를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실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듣거나 이렇게 눈으로 보실 때는 끄덕끄덕 있을 수 있겠지만 직접 해보려면은 또 만만하지는 않아요. 매우 숙련되신 분들이야 뭐 어렵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꼭 실습을 시간 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